언제나 우리 인생은 짧고 세상은 참 넓습니다. 이렇게 넓은 세상을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고 느끼고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도 여행이겠지만 다만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재미없는 여행일까요? 하지만 여행이 꼭 거창할 필요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지루한 일상에서 뛰쳐나와서 어디론가 향한다면, 그곳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우리는 즐거운 여행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를 즐거운 여행자로 만들어준 서울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 제가 떠나볼 장소는요,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은 2006년 처음 자유관람이 시작되기 전까지 30년간 문화재 해설사의 안내가 있어야만 관람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후원을 제외하고 자유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인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데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동반 1인까지 함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궁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피하셔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죠? 저도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봄의 창덕궁에 입궁을 해보았습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봄 기운에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서울 여행을 하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코스로 창덕궁을 찾아왔습니다. 창덕궁은 봄꽃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나온 그 뒤에 문 보이시죠? 도남문. 네, 여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창덕궁의 봄꽃과 보물과 어우러지는 그런 여행을 시작할 겁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가장 한국적인 궁궐 창덕궁. 창덕궁은 조선시대 왕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요. 왕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후원의 만연한 봄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궁궐 건물들과 후원, 사람들, 그리고 역사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던 그날의 창덕궁. 첫 번째로 만나볼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도남문이었습니다. 도남문은 보물제 38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서울 궁궐 정문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입니다. 그리고 창덕궁에는 정각 해설과 후원 해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개판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며 여행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도남문을 지나 본격적인 창덕궁 관람에 앞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1411년에 만들어진 금천교는 화재에 강한 돌로 만들어져 있어 임진왜란을 견뎌내고 처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창덕궁 안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을 품고 있는 건축물로 유명하답니다. 여기는 금천교인데요. 지금 다 보시다시피 돌로 다 만들어졌어요. 네, 현존하는 궁궐에 있는 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라고 하는데요. 뭐 임진왜란 등 각종 전란에도 이 다리만큼은 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곳에 물을 건너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라를 잘 돌본다는 뜻에서 이 물이 흐르는 곳을 지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편리한 거는요. 저희는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밑에 이 깔은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없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한결 더 부드럽게 창덕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를 통해서요. 아름다운 다리를 편하게 건널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인 금천교였습니다. 지금 인정전 앞에 와 있는데요. 인정전은 어느 궁궐이나 마찬가지로 왕이 진물을 보던 공간이에요. 뭐 외국 사신들도 맞이할 수 있고,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고 그다음에 그 국가의 의례적인 행사 같은 것을 보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옆에 인정전으로 올라갈 때 옆에 경사로가 있는데 이 길을 통해서 올라갈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그 흙길로 가고 있잖아요. 저 오른쪽에 있는 돌길은 갈 수 없기 때문에 흙길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흙이 말라서 휠체어가 다니기 좋지만은 사실 비 오는 날에 궁궐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에 다닐 수 없는 게 흙길이 다 물을 먹어서 바퀴가 잘 안 굴러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화창한 봄날, 날씨 좋은 날에 궁궐을 여행하고 있어요. 따뜻한 봄볕을 온몸으로 느끼면서요, 인정전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인정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인정전은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탄 이후로 이쪽 창덕궁에서 진물을 받다고 하더라고요. 200년 동안은 이곳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창덕궁엔 관광약자를 위한 매력풀이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 역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인정전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인정전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모습으로 첫 인사를 건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풍계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관리들의 직급을 나타내는 거죠. 등급. 앞서 1품부터 9품까지 양쪽으로 딱 비석이 늘어져 있는데요. 1품은 지금쯤은 한 우리나라 국무총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위생들이 이 정 1품, 이 풍계를 보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인정전에는 저처럼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봐야 되고요. 저 인정전에 있는 돌은 보면은 표면이 약간 거칠거칠하다고, 거칠거칠해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가죽 신발을 신었잖아요. 양반들은 가죽 신발을 신었을 때 미끄럽지 않으라고 표면을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인정전은 즉위식이 열리는 곳인데요.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올라가서 정각을 볼 수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지금 이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산을 깎아서 이 궁궐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지대가 높은 지대예요. 지형이 높은 지대, 산악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편의시설을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관계자들 말씀대로 물어보니까는 놓고 싶은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좀 비교해보면은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방법이 나올 건데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여기까지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저기 단청 밑에 보면은 그물망이 깔려 있잖아요. 어느 궁궐이나 문화전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렇게 그물망이 깔려 있는데 저거 왜 깔려 있는지 아세요? 저거는요. 새들이 저기다 집을 짓지 못하도록 저거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그물망을 깔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멀리서 보았지만 그래도 참 멋있는 인정전은요. 보물과 국보가 함께 있는 특별한 곳인데요. 조선 왕조 궁궐의 위엄과 격식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로 불립니다. 인정전을 뒤로하고요. 여행을 계속하던 중에 만난 반가운 정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선정정인데요. 이 선정전은 편의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옆에 희정당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희정당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해요? 여기 사실 지대가 높다 보니까는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사로가 아직 설치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있습니다. 선정전을 보시면은요, 저 기와가 기존에 있는 인정전이나 다른 궁궐 기와하고 다를 거예요. 청기와거든요. 임금이 원래 저렇게 청기와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진왜란 이전에는 다른 궁궐에서도 저렇게 다 썼다고 하는데요. 저 청기와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청기와를 얹은 선정전은요, 보물 81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선정전으로 향하는 긴 복도가 주는 고즈넉한 아름다움은요, 가슴까지 벅차게 합니다. 아름다운 단청과 기둥 사이로 보이는 궁궐의 풍경이요, 한 폭의 병풍을 보는 듯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이렇게 독특한 풍경을 가진 선정전은요, 임진왜란 때 불태워진 것을 재건했다가요, 다시 소실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광전전을 이전하고 재건해서요,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쁜데요. 옛날 임금들이 청기화를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청와대도 청기화라고 하잖아요. 블루하우스. 그래서 가장 높은 권위 있는 사람을 나타날 때 이렇게 청기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나 봐요. 전각을 덮고 있는 청기화만으로도요, 푸르렀던 조선의 기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정전을 뒤로하고 이동하던 중에요, 해맑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천진한 아이들 덕분에요, 봄이라는 것이 한껏 와닿은 느낌이었는데요. 이곳은요, 한때는 보경단이라는 전각이 있던 곳입니다. 현재는 공터로만 남아있는 곳이죠. 이 보경당 터를 지나게 되면요, 조선의 국모인 왕비가 생활하던 공간인데요. 바로 대조전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여기는 대조전 일원인데요. 네, 왕과 왕비가 침전으로 사용했던 곳이고요. 또 왕실의 행사도 많이 열렸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좀 가슴 아픈 곳이, 네, 1910년에 경술치국, 네,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결정됐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근대 역사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저희는 이 대조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워낙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조전은 이 문 앞에서만 봐야 되는,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곳입니다. 인조 반정 이후에 소실된 대조전은요, 경복궁 교태전의 목재를 사용해서요, 1920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경술국치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조전을 나오는 길에 예쁜 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앵두나무입니다. 예전에 세종대왕님께서 앵두나무를 엄청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앵두를. 그래서 궁궐 곳곳에 앵두나무를 많이 심어서 세종대왕님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했던 게 앵두도 맛있는데 체리도 맛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에 세종대왕님이 체리를 맛보셨으면 체리도 좋아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찰칵.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요, 바로 희정당 일원인데요. 왼쪽 뒤쪽에 보이는 이 나무 잘 보이시죠? 이 나무가 있는 것은 원래는 여기가 소주방이 있던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이 건데요. 이 희정당과 이 대조전 일원이 왕과 왕비가 머무는 곳이었기 때문에 왕과 왕비가 있으면은 먹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주방이 있던 그 자리를, 네, 일제 강점기 때 다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애고 난 다음에, 네, 저 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이 너무 휑하니까. 그래서 궁궐에 이렇게 좀 휑한 공간들은 원래 다 건축물이 있었는데, 네, 일제 강점기 이후로 그 건축물들을 다 없애고 뭐 파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말에 구중궁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궁궐에 안에 들어가면 너무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건축물 사이로 다니면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소주방터와 희정당 일원을 지나서요, 저는 다음 여행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수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낙선제 일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낙선제 일원인데요. 낙선제는 헌종이, 네, 경빈을 위해서 지어진, 예, 그러니까 사랑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헌종이 여기서 서재 겸 같이 썼던, 네, 이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낙선제가 좀 안타까운 게
조선 왕조의 마지막 공주였던 덕혜옹주. 네, 덕혜옹주가 일본으로 가서 정신병을 앓고 그러고 나서 이쪽에만 마지막에 와서 이쪽에서 생을 마쳤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마지막 황태잡이라고 하죠. 네, 이방자 여사님도 여기에서 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한 80년대까지는 이곳이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었는데요. 80년대 이후에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다시 개방돼서 네, 이렇게 관람객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선 황실 여인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낙선제.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아함은 물론 나라를 잃고도 기품 많은 잃지 않던 조선 여인들의 모습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단청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소박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저 문에 보면은 문에 창살 같은 거 보잖아요. 저기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단청을 하지 않는 대신 이런 문에 있는 창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 보면은 다른 궁궐에서 보지 못하는 네, 창살, 문살 같은 게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런 거는 지금은 많이 훼손됐지만 그 예전에 저거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조선 후기 장인들의 축적된 기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가치까지 더해져 고요하고 수도분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낙선제였습니다. 낙선제의 봄을 한층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나무도 있었는데요. 저기 저 벚꽃나무가 다른 벚꽃하고 조금 다른데요. 벚꽃나무가 아래로 이렇게 축축 처졌잖아요. 예, 저 벚꽃나무를 수양벚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수양버들 나무가 아래로 이렇게 축축 처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지 않은 나무라고 벚꽃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밑으로 쭉쭉 처져 있어서 다른 벚꽃나무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뒤쪽에 낙선제 뒤에 정원을 이렇게 보시면은 수양벚꽃 있고 돌배나무 있고 돌배꽃나무 피고 그래서 창덕궁에서 후원 다음으로 이쪽이 가장 아름다운 예, 정원일 것 같아요. 낙선제의 수양벚꽃을 뒤로하고 다음으로 향한 것은 바로 창덕궁 후원입니다. 창덕궁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과 함께하는 조상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곳인 만큼 기대감이 더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후원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왕의 정원입니다. 정원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조선 정원 문화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돌담길과 나무가 어우러진 길부터 이미 정원의 일부인 듯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여기는 지금 후원인데요. 예전에는 후원이라 그랬다가 비원이라 그랬다가 이렇게 좀 명칭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비원이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많이 썼던 명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서 예전부터 쓰던 후원, 왕의 정원 해갖고 후원이라는 명칭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창덕궁을 지으면서 이 산세에 맞게끔 후원을 조성해갖고 왕들이 휴식을 취할 때 이렇게 후원을 둘러볼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창덕궁의 후원을 보기 위해서 한 가지 다짐을 했는데요. 바로 제가 조선의 왕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조선의 왕이 되어 왕의 후원을 관람하는 기분은요, 참 색달랐습니다. 이렇게 작은 설정만으로도 소소한 재미를 더할 수 있는 게 바로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연꽃 한 송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부용정을 품은 부용지. 최소한의 가공을 통해서 최대한의 자연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사각형의 연못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집
뒤뜰에 야트막한 산이 있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이 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로 자신들의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낮에는 햇볕을 들여놓고 밤에는 별빛과 달빛까지 자기 정원으로 다 들여놓는 거죠. 이쪽에 창덕궁 후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창덕궁 뒤쪽에 이 후원을 정원으로 만들어서 왕들이 이쪽에서 논일고, 그다음에 이 정원에 보면 이 부용지라는 이 호수가 있는데요. 이게 작은 연못이죠. 이곳을 보면서 물과 산과 조화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는 부용정, 이곳은 이 부용지에 한 반쯤 떠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왕이 저기를 올라가서 여기 부용지에 있는 잉호도 보고 산새도 보고 이런 식으로 정원을 활용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은 이 부용정에서 부용지의 물고기를 잡았다가 방생하는 놀이를 즐기거나 비단도트를 달고 뱃놀이를 즐기기도 했다는데요. 자연 그 자체를 그대로 누리는 기분이 왕이 아니라 신선이 된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부용지를 지나 애련지 일원에 도착하면요, 블루문이 보입니다. 통도를 깎아서 만든 블루문은요, 왕의 불로장생을 기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계단 때문에 휠체어로는 지나갈 수가 없어서요, 구경만 하고 존덕정으로 향했습니다. 돌다리를 건너 존덕정에 입성했는데요. 정덕정 여기 연못 보면은요, 이렇게 좀 한반도 지도처럼 보이거든요. 정덕정 연못을 꼭 보고 가야 될 장소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면은 큰 은행나무가 있어요. 몸 둘레가 5m. 이 은행나무도 한번 꼭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계속 휠체어를 사용하기 전부터 있었는데요. 휠체어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문화재에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문화재에 대한 이런 관심이 좀 갈증이 난다 그럴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문화재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찰칵은요, 사실 제가 손 사용하는 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제가 근육병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갖고 손을 올려서 찍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 휴대폰에는 음성 인식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찰칵하면은 얘가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할 때 찰칵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지금 이 길로 가도 좋은데요. 여기는 유모차나 휠체어는 보시다시피 통행 제한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 언덕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만 오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통행이 제한되어 갈 수 없었던 곳들을 뒤로하고 애련지에 자리 잡은 의두합으로 향해 보았습니다. 이 애련지 일대는 효명세자를 기억하는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의두합과 의경건인데요.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서재로 쓰던 건물이에요. 왼쪽에 보면 의경거라고 하는데요. 한 칸 반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궐 내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단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단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게 학문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단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영경당을 향해 이동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영경단인데요. 효명세자가 지은 집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사대부 건물 형식을 띠고 있어요. 화려한 단청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피하고요. 고종이 이곳에서 다시 재건축 같은 이 정도의 손을 봐갖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고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궁궐뿐만이 아니라 능도 그렇고 또 사찰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문화재 훼손 문제 이런 문제도 연결돼 있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덕궁의 대표적 정각들과 아름다운 후원까지 둘러보았는데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간식 시간이죠. 부용지 앞에 있는 매점에서 가져보았습니다. 해마다 계절마다 오는 것 같아요. 계절마다 워낙에 창덕궁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는 아름다움들이 있어서 한 4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적어도 4번은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궁궐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창덕궁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만큼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건축물에서 보여주는 이게 곡선의미,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창덕궁에 왔을 때는요, 접근할 수 없었어요. 제가 휠체어를 사용하고 왔을 때는 아예 접근할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나 되게 고민했었거든요. 들어오는 입구 도남원부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창덕궁이 변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너무너무 접근성이 정말 좋아졌어요. 물론 뭐 100%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70% 정도는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그 세계문화유산이다 보니까는 아름다운 문화재를 훼손하면서까지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재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접근로를 만들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덕궁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창덕궁에는 많은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 보는 거 이런 거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재 관련해서 지식을 쌓는데도 직접 보고 느끼고 하는 게 책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걸내각사인데요. 걸내각사는 왕과 왕실을 보조하기 위한 경호청인 거예요. 예전에는 걸 밖에 있었는데 왕과 왕을 좀 더 가까이에서 경호하기 위해서 궁궐 안에 들어왔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경호실 정도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걸내각사는 창덕궁에서도 가장 뒤늦게 편의시설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걸내각사는 저희가 접근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편의시설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여기에 걸내각사 내부에 웬만한 데는 다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창덕궁 관람도 후반전에 돌입했는데요. 간식의 힘으로 힘차게 찾아온 다음 장소는요, 바로 걸내각사입니다. 궁궐 안에 있는 다양한 간청들을 뜻하는 걸내각사는요, 볼 때마다 참 새로운 느낌인데요. 역대 왕들과 왕후의 어진과 영정을 모셨던 선원전입니다. 종묘와 더불어 조선 왕실의 제서용 건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각입니다. 이곳은 양지당인데요. 왕이 제사 전날 머무르면서 몸과 마음을 정갈이하던 곳입니다. 또한 왕의 건강을 살피는 내의원인 약방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창덕궁 관람이 끝나갈 때쯤 반가운 듯 반갑지 않은 듯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때 아닌 봄비에 서울 여행이 조금 더 특별해졌습니다. 쏟아지는 포근한 봄비를 맞으며 제가 향한 다음 여행지는 어디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곳에서 저는 남은 서울 여행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여행하다가요, 비가 와서요. 근데 비를 피하기 위해서 창덕궁 바로 앞에 있는 찻집에 왔는데요. 지금은 봄이니까
꽃차 마시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봄이니까 봄하고 어울리는 꽃차.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민들레차를 마셔볼까 합니다. 투명한 다기에 들어있는 꽃차는 바라보기만 해도 벌써 그 코끝에서 그 향기가 느껴지는 듯한데요. 꽃차를 마시며 봄비 때문에 떨어진 체온을 올렸습니다. 이번 여행을 봄비와 꽃차가 어우러지는 꽃비 여행. 이렇게 이름 붙여 불러보니 제 여행 추억도 특별하게 남을 것 같은데요. 민들레 특유의 그 쓴맛 같은 거는 전혀 안 나고요. 아주 연한 구수한 맛이 나요. 그리고 향기가 커피처럼 확 다가오는 게 아니라 연하게 잔잔하게 바닥에 이렇게 쫙 깔리는 느낌 같은 그런 향이 나요. 우연한 봄비로 인해 우연히 만난 민들레 꽃차 한 잔. 우연히 주는 즐거움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런 순간도 추억의 일부가 되고 또 다른 여행이 되겠죠? 다시 만나기 어려운 봄비 같은 꽃차 여행을 핸드폰에 한번 담아봅니다. 하지만 저도 이런 낯선 상황들을 또 다른 여행의 일부로 즐기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했는데요. 갑자기 만나게 되는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철저한 준비들이 필요하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사실 그냥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휠체어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비가 올 것 같으면은 우비라든지 야구 모자라고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챙 있는 모자. 근데 그거를 챙겨야 돼요. 그거를 안 챙기면은 우비가 자꾸 시야를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자꾸 내려와갖고 보행하는데 되게 불편하고, 뭐 배낭에는 배낭 카바라든지 뭐 휠체어 컨트롤 카바 같은 거, 이런 거를 철저하게 우중 투어가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여행합니다.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은 휠체어와 관련된 소모품들을 챙겨야 되거든요. 저는 전동 휠체어 사용할 때는 전동 휠체어 충전기 꼭 있어야 되고요. 장거리 여행하고 그럴 때는 대부분 약을 드시는 게 있어요. 자기만의 먹는 약. 이 약을 한 며칠치 더 챙겨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현지에 가서 활동보조인을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받을 때는 바우처 카드, 그다음에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거 복지카드. 복지카드가 없으면 할인이 안 됩니다. 네, 복지카드 꼭 챙겨야 되고요. 체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옷을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옷을 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고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봄인데도 옷 되게 많이 입었거든요. 뭐 이 정도만 챙겨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행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원래 여행은 예측 불허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행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측 불허의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 생겨요, 저절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많은 장애인분들이 여행하면서 벌어지는 이런 예측 불허의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우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살면서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이렇게 예측 불허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측 불허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여행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여행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도 가능한 곳이었는데요. 길을 가며 만나는 흙과는 또 다른 빚어진 흙만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각기 모양과 질감이 다른 다양한 다기들을 보고 있으려니 마음이 절로 포근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차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2층에는 다양한 종류의 차와 해설사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 차들을 직접 시음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전시장에는 주제에 맞는 다양한 다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자연과 사람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예술품들을 보니 이번 서울 여행이 조금은 더 우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뭐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실 수 있는지 이런 약간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차를 뭐 어떻게 하면은 잘 우릴 수 있는지 또는 뭐 첫 번째 우린 거랑 두 번째 우린 거, 세 번째 우린 게 맛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진짜 테스팅을 해볼 수가 있고요. 큰 갈래로 보면은 우롱차에 속하는 거예요. 네. 우롱차는 어쨌든 반발효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시음해 보았습니다. 처음 맛보는 차였는데요. 새로운 경험은 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게 향은 좀 진한데 맛은 되게 연하네요. 네. 원래 네. 맛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차를 우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중국의 방법으로 우린 차를 마셔볼 수 있었습니다. 찻잔에 부어진 찬물을 보고 있으려니까 프랑스의 소설가인 아나톨 프랑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이다. 창덕궁의 아름다운 정각들과 후원을 통해 우연한 봄비와 급작스럽게 만난 차 여행까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여행이 되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고 우중여행만의 또 다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고요한 차 한 잔으로 떠나는 내안으로의 여행.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의 추억을 담은 따뜻한 봄비를 입에 가득 머금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차문화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보급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내 한국의 녹차를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차가 다 있습니다. 차의 고향이나 종류 등 다양한 설명을 들으며 차의 매력에 푹 빠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창덕궁 자주 오는데도 여기 있었던 거 몰랐거든요. 그리고 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저는 커피 파는 데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비가 그친 줄 알고 나왔는데 아직도 비는 조금씩 오네요. 차 박물관 다 보고요. 지금은 북촌 1경에서 2경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 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북촌 8경. 그 시작인 북촌 1경부터 시작해 보았는데요. 조금씩 내리는 비를 뚫고 도착한 북촌 1경.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북촌 1경인데요. 전에는 여기 포토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포토존이 없네요. 그래서 가장 아기자기하고 멀리서 볼 수 있거든요.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 밖에 나와서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이런 모습은 날이 좋을 때 만나볼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이번엔 북촌 2경을 향해 갔는데요.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 도로에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답니다. 즐거운 여행도 좋지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즐거우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여기는 지금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뭐 자전거도 다니고 저처럼 휠체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뒤엉킬 수 있거든요. 이쪽 북촌 2경을 여행할 때는 항상 차 조심, 사람 조심,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도착한 북촌 2경.
조선시대의 빨래터였던 이곳에서 열심히 빨래하던 선조들의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예전에 궁에서 흘러나오는 이 냇물로 이 궁 주변에 사는 동네 분들이 여기서 빨래도 하고 뭐 안악들 모여서 집안 얘기도 하고 이러던 곳이에요. 지금도 물이 나오고 맑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오전에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덕궁을 둘러보는데 정말 기분 좋았거든요. 봄꽃도 실컷 볼 수 있었고요. 또 특히 창덕궁에 수양벚꽃이 약건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후 되니까 또 날씨가 이렇게 흐렸어요. 흐렸는데 날씨가 흐렸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여행은 뜻밖의 것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북촌 팔경대시 차 박물관에 가서 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차도 마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북촌 1경하고 2경까지 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여행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게 여행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요, 자유로운 여행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또 새로운 곳을 만날 수 있는 것들, 뜻밖의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꽃내음이 쏟아지는 봄, 두 바퀴로 떠나는 여행의 그 두 번째 여행지는 오늘은 인사동을 여행할 것인데요. 어떤 색깔의 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인사동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인사동 쌈짓길에서 나만의 손거울 만들기 체험도 해보고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 순두부찌개도 먹고 맑고 파란 하늘과 나무가 어우러진 돌담길, 감고단길도 걸어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소리를 이용한 퍼포먼스에도 참여해보고 다양한 작품들을 보며 느끼는 오래간만의 여유, 경험하고 느끼는 살아있는 봄 여행.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